지금은 미방분. 웬만해선 현숙을 막을 수 없다.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시간상으로 그 전날 밤 현숙님의 모습이니까 미방분부터 가보자고요. 둘째 날 밤 221화 전 모습이죠. 현숙님은 그래도 눈앞에 상철과 영수가 없으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요. 현숙님을 보면 안정적이라는 느낌보다 굉장히 강력한 추구미가 있다. 조금 더 제대로 얘기하면 본인의 추구하는 페르소나와 현실의 차이가 굉장히 갭이 크다.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숙 씨가 추구하는 추구미는 굉장히 지적이고 행복하고 그렇게 여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실제 현숙님의 장점은 애교지 지적인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여기에서 보면 현숙님이 추구하는 그 추구미를 가진 사람은 굳이 따지자면 정인님이야. 똑부러지고 똑똑하고 굳세게 사는. 현숙님은 애교가 많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좀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현숙님의 그림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현숙님은 어쩌면 원래부터 남들로 인해서 채워진 사람이거든요. 이쁨 받던 사람. 1,000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잘 모은 거지 잘 번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현숙님이 지금은 돈을 잘 벌겠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 이 남들이 자신을 사랑해 주는 거를 잘 모아서 살아왔던 사람. 여기서 이제 다른 분들이랑 있을 때는 현숙님은 되게 있어 보이는 말들을 많이 해. 있어 보이는 것 같은 태도를 많이 취하려고 하고,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비판하나? 나를 안 좋게 보는 게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굴어. 현숙님은 고독정신 먹을 때 술은 안 드셨어요? 하면서 커피를 떠오네요. 컵만 가져오는 거예요? 영식과 경수님. 영식님이 생각보다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현숙님이 인정 욕구가 많은 것 같아요. 현숙님은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건 경제적으로 꽤 안정적인 집안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건 가난한 사람은 아니겠지. 아 근데 영수님 사는 곳 위치는 좀 안 좋더라. 아니 내가 거기에 좀 작은 건물 있으신 분 얘기를 어쩌다가 들었는데 거기 수길이 근처 아니야? 아니 뭐 주변이 좀 안 좋아도 빌라 자체는 뭐 좋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건 뭐 나중에 영수님 얘기할 때 다시 하고. 뭐 근데 자기만의 살고 싶은 또 지역이나 편한 지역이 있으니까. 영식님이 생각보다 말도 되게 많고 좀 까불까불해. 사람이 재밌고 말도 많고 자신감이 너무 없어. 없어도 너무 없어. 지금 여기에서 나이로는 영호같이 어린 사람, 키로는 경수, 돈으로는 영수, 외모나 이런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는 광수가 가지고 있고, 영식님은 아우 여기서 뭐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졌어. 이미 이 승부에서 물러났어. 그냥 여기에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영식님이 진짜 과감하게 도전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의 마음을 얻었다 이런 거를 진짜 보고 싶었는데, 경수님이 영식님 말 되게 재밌게 잘한다고 칭찬받는 거에 익숙하지 않죠? 자신감이 없으니까.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여폰데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말이 잘 안 나오는 건 맞아요. 영식님은 그거를 뚫고 말해본 경험이 벌써 20년 전이란 말이죠. 영식님 성격에 물론 짧게 연애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성을 만났던 그 기억이 너무 오래전이긴 하겠지. 연애 자체도 거의 안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면 괜찮은데, 내가 이 사람에게 설레면 내가 뚝딱대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방식으로 쓰냐.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서 이 사람이 너무 이뻐. 설레. 그럴 때는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설렘을 꺼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뚝딱댐을 안 하려고 애를 쓰거나. 내가 설렘을 끄는 방식을 쓰는 사람도 꽤 많아요. 나는 저 사람을 이성으로 안 보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어. 그런 게 뭐 예를 들면 뭐 삼촌 팬도 비슷한 맥락이죠. 삼촌 아닌데 삼촌이라고 자꾸 우기는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이지. 상대를 보고 이성적으로 설레지만 실제로 가능성이 없고 이러니까. 영식님은 내가 옥수님하고 데이트를 하든 뭐 누구랑 데이트를 하든 설레면 안 되니까 아우 영호를 한다거나, 설레고 상처받고 싶지 않고 뚝딱대는 자신도 싫고 이러니까 거기서는 좀 뚝딱대더라도 시도해보는 게 좋을 텐데, 나중을 위해서라도. 현숙님은 어제 조금 무안하지 않았어요? 옆에 앉아있을 때? 그거를 이제 말한다고요? 옆에 앉았다기에는 경수님의 옆에 현숙님이 앉았죠. 하지만 현숙님의 등 뒤에 경수님이 앉았잖아요. 현숙님은 경수의 옆에 앉았지만 경수님은 현숙님의 뒤에 앉았잖아요. 현숙님은 상철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으면서 옆에 아닌 것 같은데요? 뒤에 앉았던 것 같은데요? 경수님 우리 눈으로만 보인 줄 알았지. 제가요 옆에 앉았었잖아요. 약간 좀 뻘쭘한 느낌은 하나도 없었고, 그래도 대화하시는 게 말씀을 잘하시는구나, 영식에 대해서도 뭐 말씀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현숙님이 어제 너무 들떴고 술자리 분위기를 띄운다 그랬을 수는 있겠는데, 이게 진짜 회식이나 회사 생활도 직급을 떠나서 부장님하고 이렇게 막 장난치는 대리가 있고 장난을 못 치는 대리가 있거든요.
이게 보면 어떤 대리는 부장님한테 부장님 이런 거 좀 해줘요 뭐 이런 걸 하는 애가 있어요. 그걸 안 하던 애가 부장님이 저런 거 좋아하네? 부장님 이것 좀 해줘 했다가 난리나. 이게 안 하던 사람이 하면 선을 못 지켜. 부장님 이것 좀 해줘요 하고 그 선을 지키면서 부장님 눈치 봐가면서 그걸 조절하면서 하거든요. 그거를 부장님은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진짜 저렇게 싸가지 없는 건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부장님이 좋아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하잖아요. 난리나. 쟤는 저렇게 싸가지 없게 말하는데 나는 되게 예의 바르게 말하는데 부장님이 왜 이렇게 날 싫어하지? 부장님은 저걸 좋아하는구나. 아니야. 선을 못 지켜서 그래. 현숙님은 남자들은 이런 거 좋아하잖아. 남자들은 스킨십도 하고 좀 가깝게 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 저거를 막 하거든요. 실제로 진짜 현숙님이 그동안 쭉 현역으로 뛰는 고수였다면 지금 저런 식으로 선을 못 지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선을 못 지키다 보니까 상철님 앞에서는 막 그 선을 못 지키고 막 텐션 올라가고 지금 또 이분들 앞에서는 텐션 쫙 떨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설렘도 내 거. 지금 이 사람을 유혹하고 싶은 마음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특정선 안에서 움직여야 돼. 처음엔. 그걸 벗어나면 진짜 확률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자기의 개성을 한 번에 팍 드러내는 게 위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났을 때 뭐 주먹 인사하거나 막 What's up yo 할 수 있지. 그거는 예의라고 안 하죠. 왜 예의라고 안 해? 상대가 어떤 스타일일지 모르니까 어느 동네에서 어떤 문화 어떤 물 먹고 오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뭐 왓썹요 하면 안 되지. 처음에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서 명함 내밀고 악수하는 게 가장 기본 틀로 우린 생각하잖아요. 그게 비무장지대 중립지역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너 어디 사니 이러면서 서서히 알아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너무 자신을 다 드러내고 그러면 안 돼. 게다가 지금 나는 이 안에서 주인공이고 내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 갈등하는 여주인공 포지션이다 보니까 선을 더 못 지켜. 막 터져.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확 깔아앉고 그러면 경수나 영식은 현숙님과 이렇게 있을 때 저런 태도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우리랑은 정말 아무 감정이 없구나라고 받아들여 버리죠. 왜냐면 눈앞에서 상철과 그러는 걸 봐버렸거든. 당장 영수랑 정숙은 그래도 이 안에서는 괜찮아요.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방송이 나올 때는 비교가 되지만 정숙과 영수가 손잡은 건 밖에서 둘이서 잡았어요. 이 안에서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땅콩 먹여주는 정도였어. 현숙님은 좀 다르지. 영식님이 원래 말 잘합니다. 근데 현숙님이 여기선 고장나요? 영식은 뭐 고장난 건 아닌데 이제 현숙님이 이게 묘하게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센스가 없다는 게 말씀을 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놓고 영식이 원래 말 잘합니다. 여기선 고장나요? 라는 게 아니 방금 경수도 재밌다고 했는데 영식님 고장나지 않았고 지금 말 잘하고 있어요. 말 그렇게 못하지 않았어. 지금 본인이 상철한테밖에 신경 안 써서 고장났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지. 고장 안 났어 영식 딱히. 그쪽 거로 고장나진 않았어. 고장났어도 뭘 고장났냐고 물어봐. 여기선 고장났어요 하고 뭔가 공감하는 문장을 말한 건데 저런 게 현숙님이 그렇게 센스가 있지는 않구나. 여기서 이 사람은 막 말하고 있는데 여기 철웅씨 말 되게 잘하네요. 저 원래 말 잘합니다. 근데 여기선 고장나요? 여기서 고장나냐고요? 왜 제가 뭐 여기서 뭐 그렇게까지 뭐 고장나는 행동을 했나요? 제가 뭘 그렇게 고장났죠? 뭘 현숙님처럼 해야 고장이 안 나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고장난 모습을 보였나요? 현숙님은 배려라고 말하지만 저런 것들이 좀 센스가 없다. 영식은 저 고장나지 않았는데? 저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왜 저를 고장난 사람으로 취급하시죠? 고장난 건 아니고 그래도 말할 때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현숙님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 보니까 경수님은 자기소개할 때 들어보니까 되게 씩씩하고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지만 회복 탄력성이 좋아가지고 경수씨가 아무래도 고객분들 많이 상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수님이 상대하는 고객 그룹이 현숙님 같은 분들이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이렇게 학부형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 상담할 거 아니야. 경수님이 가장 많이 만나는 그룹 중에 하나일 것 같아. 경수님은 고객 응대 짬밥이 있죠. 원래 경수님이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좀 차분하고 그냥 선하고 유들유들한 무던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약간 고객 응대 스킬 같아. 현숙님이 뭐 와가지고 저희 애 축구 잘 적응하나요? 현수님 아들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친구가 워낙 회복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워낙 잠재력이 있어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잘 함께 훈련해 나가도록 할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느낌이지. 아무튼 회복 탄력성이 좋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칭찬으로 상대를 조련하는 기술이기는 해요. 상담을 할 때도 이런 식의 스킬을 쓰죠. 이게 자녀분을 이렇게 믿고 맡겨주셔가지고 항상 저희가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믿고 맡겨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현숙님은 자기가 저런 걸로 칭찬받으니까 그거는 타고난 것 같아요. 회복 탄력성을 타고났다기에는 회복을 한 거지 회복 탄력성을 타고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회복을 하려고 애를 쓴 거 그거는 이제 박수 받을 만한 일이죠. 현숙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고 상담들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죠.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회복 탄력성이 진짜 좋은 사람은 애초에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라고 그런 생각이 안 빠지죠. 회복 탄력성을 타고나다라는 거는 타고나지 않았으니까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고, 어떨 때는 난 잡초야 다시 일어날 거야 그렇게 해서 뭐 밟아봐라 이렇게 이런 오기도 생기고 그렇다고. 잡초 중에 제일 멋진 잡초가 될 거야. 현숙님은 뭔가 이렇게 틈이 나면 주인공으로서 어떤 힘든 시기를 극복한, 진짜 이런 걸 보면은 굿세어라 금수나 주인공 모드를 지금 하고 있어. 정희님이 추구미인 굿세어라 금순이 상태, 지금 현숙님인 것 같아요. 똑똑하고 그렇지만 운 없게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이혼을 했지만 지금 열심히 살면서 아이들 잘 키우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낸 재벌 남자와 너무 멋진 재밌는 남자,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운명적 갈림길에 놓인 그 주인공인 상태죠. 지금 이번 솔로 나라 시즌의 주인공에 가깝죠. 이번에는 뭐 워낙 다들 활약을 만만치 않게 하고 있어가지고 누구 하나를 주인공이다 뽑긴 좀 어렵긴 한데, 이런 문장들이 너무 드라마 주인공이라고 스스로를 좀 생각하고 있어. 경수님 고객 관리 기술이 이게 보통 짬밥이 아니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현숙님은 대단하다 소리 너무 많이 듣는데요. 제가 이겨냈던 거는 제가 스스로 저를 대단하게 생각했을 때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현숙님 여기서 아이도 가장 많고 가장 고생했을 사람일 수 있어요. 일단 아이의 수가 가장 많으니까.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영숙님은 암 수술을 2번이나 했어. 경수님 지금 소송위원으로 고생했지. 물론 아이를 키우진 않았지만 현숙님은 자기가 가장 힘들었고 내가 그걸 이겨내서 대단하고 스스로를 지금 주인공 그렇게 여기고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아픔이나 상태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지 못해. 그거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지도 않고. 지금 저런 이겨내고 극복 이런 거는 현숙님만 한 거 아니거든요. 혼자서 너무 이렇게 감성적이고 심파하고 이러면 좀 편안하게 관계를 만드는 거는 좀 쉽지 않아. 현숙님이 진짜로 더 회복이 됐다면 저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저런 이야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렸을 때는 저런 얘기를 들으면 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아, 이 사람 진짜 그 힘든 일이 많았구나. 이런 걸 극복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이가 들어서 저런 얘기 들으면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누구는 고생 안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해. 이런 느낌이 솔직히 들어. 만나다가 이 사실을 아는 거랑 내가 진짜 회복 탄력성 좋고 난 이렇게 내가 대단하게 여기고 나는 굿세어라 잡초야. 대학교 때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대학교 때는 나 애정결핍이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때리기도 했어. 하지만 나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할 수 있지. 나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한다. 내가 스스로 대단하게 여겨서 내가 이런 걸 이겨냈어요. 지금 다 똑같이 비슷비슷한 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나이 들면 저런 얘기를 하는 거를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 안에서 누가 어떻게 살아온지 모르거든. 이 사람이 웃고 있다고 해서 쟤는 웃고 있는 거 아니거든. 지금 영숙님 고생 많이 했지. 지금 여기서 고생으로 따지면 영숙님이 원탑일 수도 있어요. 일단 몸이 힘드니까. 순자님도 그냥 약간 회피해버려서 그렇지 마음고생 했겠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영숙님이 어쩌면 고생으로 따지면 현숙님보다 영숙님이고, 남자도 따지면 예를 들어서 혼자서 자식 다 키워냈으니까 선배들이 지금 영식과 광수가 있고, 영수님도 회사 나와가지고 회사는 잘 나가고 자기 현실은 그에 묻지 않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비참한 상황이 였던 적이 있었겠죠. 지금 여러모로 반대급부로 좀 더 인정받고 과시하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저런 것들이 내가 이겨내서 대단하다 막 그러는데 저것도 너무 스스로의 고통에만 집중하는 상황으로 번져갈 수가 있어. 남들은 나만큼 고통받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 어떻게 보면 어릴 때 1,000만 원의 세뱃돈을 받고 그거를 모으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있죠. 현숙님은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일어섰던 경험이 한 번들은 없지 않겠지. 지금은 오히려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열심히 그러고 있지만 그게 정립돼 있지 않았을 수도 있어.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이 남아있어요. 현숙님은 컵을 가져와가지고 현숙님 저 이렇게 꼼짝도 안 하고 주방일 별로 안 하는 거 너무 좋대. 그러네요. 아이 셋을 혼자 키우다 보면 쉴 시간은 없겠지. 현숙님은 뭐 술은 별로 안 먹었고 데이트 나간 커플들이 돌아오기 전에 먼저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군요. 현숙님 자세가 옆에 상철님이 있을 때와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옆에 상철님 있을 때는 중세 명화의 한 장면을 연출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고 여기서는 데스노트 L 자세인데 자세가 너무 다른데요? 현숙님 오버하면 안 됩니다. 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오버하면 안 됩니다. 정말 2회차 전회차를 보면서 모든 시청자들이 형님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4천만 국민이 다 함께 외쳐 반사! 반사라고 다 같이 외쳐. 오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게. 현숙님은 저는요 궁금했어요. 자기소개 이후에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하긴 또 저런 마음이 있다가 막 쫄려서 조마조마하다가 이 사람들이 괜찮네 하고 확 풀어지면 이게 이 쥐락펴락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쥐락펴락한다라는 게 결국 영업을 할 때도 그렇거든요.
공포심하고 이 사람의 어떤 희망, 이 두 가지를 줬다 뺏었다 줘야 된단 말이죠. 반죽을 치대는 거랑 똑같아. 빨대 같은 것도 왼쪽으로 꺾었다 오른쪽으로 꺾었다 해야 빨대가 끊어지는 것처럼 쥐기만 해서는 안 돼. 쥐락펴락을 해야 이게 말랑말랑해지고 이 사람을 약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개인이 스스로에게도 적용돼요. 내가 불안이 갑자기 막 신났다가 신났다 그러면은 약해지는 거야, 실은. 그만큼. 그게 자기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적용돼요. 경수님은 남자 출연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영식은 더 긍정적이었대. 경수님은 저는 멋있었어요. 멋있어도 다가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건 뭐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그거야? 영식님은 저는 올라가셔서 울지만 않았으면 하는 마음. 아이를 키워봐서 그 심정 아니까. 그 심정에 공감하는 거지 이 상대를 이제 이성적으로 보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그렇게 영호랑 옥순도 돌아오고요. 영수씨가 회도 챙겨왔군요. 현숙님은 상철 얘기를 합니다. 상철 안 계시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첫인상에서 상철님이랑 경수님 살짝 경수님도 할까 그런 생각. 여기서 이제 경수님도 할까 그런 생각은 왜 옥순을 보면서 얘기하냐고요. 경수님이랑 걸어가. 경수님이랑 일어나서 걸어가서 대화를 해야지 지금. 아이 참. 물론 이제 경수님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배제되긴 한 상태인데 그래도 경수님이 차분하게 관찰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차분하게 관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영숙 씨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이번에 낯설 기수 분들을 가장 헌신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베풀고 있는 사람은 영숙이에요. 이게 다 보이거든. 결혼 생활 다 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행동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구나, 이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모습이겠구나, 뭐를 잘하는 거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영숙 씨는 일단 엉덩이가 가벼워. 부지런한 거죠. 한편으로는 영숙님은 그게 스스로를 조금 괴롭힐 정도로 부지런해. 영숙님 집은 아마도 굉장히 깔끔하고 정돈이 잘 돼 있고 그럴 거예요. 반대로 그 대신에 애들이 어지르면 많이 혼나. 영숙이 웃으면서 이거 누가 이랬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안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돼? 빨리 이거 치워요. 혼나. 영숙님은 기본적으로 쓰는 에너지랑 스트레스가 보통 사람보다 많을 거야. 이런 것도 그러니까 성향 차이예요. 이런 게 이제 잘 안 맞으면 한쪽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안 치우는 남편이랑 만났다. 영숙님은 이제 싸움이 시작될 수 있지. 그러다가 이제 서로 절충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영역까지는 건들지 마라. 네가 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이제 여기서 이제 싸움이 나는 게 이제 영숙님은 아니 이거는 당연히 치워야 되는 건데 왜 안 치우지? 결국 자기가 치워. 얘는 나를 무시해서 안 치운다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전쟁이 되는 거야. 이걸 안 치운 사람은 어때요? 그게 안 보여. 아직 치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3일쯤 후에 치워야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무시를 한 게 아니야. 그런 게 이제 절충을 해야 되는데 서로 안 맞으면 진짜 싸워요. 영숙님과 현숙님은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대조적이지. 이런 거는 영숙님은 굉장히 엄격하고 좀 공격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진 그런 생활력과 부지런함, 헌신적인 그런 부분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엄격함이 너무 좀 견디기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어쨌건 여기에서는 그런 엄격함은 좀 덜 드러나고 생활력적인 측면이 확실하게 돋보이잖아요. 우리가 동호회나 동아리 같은 그런 모임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이성을 만날 수 있나요? 그런 질문들이 요즘에는 잘 안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진짜 꽤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요즘엔 그런 질문들이 안 들어와 나한테. 왜냐면 내가 안 다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안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연애 고민이나 이런 고민에서 그런 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럴 때 제가 답변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서 일단 열심히 활동해라야. 저는 떡밥에 관심 있어서 왔습니다. 이 모드로 가지 말라는 거지. 거기서 시간과 돈과 이런 거를 써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기타 동호회면 기타를 열심히 쳐라. 그거를 보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다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기타는 뭐 설렁설렁하고 아유 기타 오래 치셨나 봐요. 아유 손이 참 곱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거는 이제 좀 차근차근 정성을 쏟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그 내부적인 평판이 좋아질 거야. 거기서부터 뭔가 다른 걸 이렇게 마술을 뻗치든 어쩌든 해야지 처음부터 가가지고 저 사람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뭐 번호 딴다거나 뭐 그건 안 되는 거야. 지금 솔로 나라에서도 물론 짧은 시기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긴 하지만 영숙님은 이 안에서 어떤 생활력이나 이런 게 어필이 되고 있어요. 차라리 정숙님은 못해도 옆에서 닭이라도 찢어. 영수한테 대화를 하자고 나가서 해. 이 방송상으로 나오는 정숙님의 전략은 완전 꽝이지만 이 내부의 정숙님은 괜찮아요. 한 사람 올인하고 그 올인을 지금 잘못 선별했지만 여기에서 현숙님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사람을 유혹하겠어. 나는 이만큼 매력적이고 이 안에서 운명적인 고민을 하고 있어라는 거를 어필하고 있어. 실속은 없으면서. 경숙님도 할까 그런 생각.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현숙님이 사람들의 뭘에 눈을 띄고 있냐면 상처를 누가 더 빨리 빚느냐. 상철 빚기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순자님과 함께 누가 더 상처를 더 잘 빚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어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기서 지금
영숙님은 수박을 깎고 있을 때 현숙님은 이 안에서 상처를 깎고 있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현숙님이 있던 매력도 사라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제 상철님 등장하죠. 상철씨가 오니까 입을 딱 다물고. 아니 아무리 경수씨도 관심이 있었네 만에 하나 해도 경수 앞에서 상철을 이렇게 대하는 걸 옆에서 다 보고 있는데 경수님이 바보도 아니고 경수님의 시야가 얼마나 넓겠어요. 그 넓은 축구장을 뒤에서 다 봤는데 지금도 뒤에서 어디에나 있는 이 상태로 항상 조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보이지. 상철에 오니까 이렇게 새초롬한 표정을 짓네요. 영식님, 옥수님한테 좀 애를 써보지. 경수님은 딱 들켰네 딱 들켰어 하고 이렇게 장난하고 상철이 오니까 현숙님이 눈을 못 쳐다봐. 왜냐면 경수 얘기를 그냥 하거든요. 아니 이런 얘기를 경수에게는 나는 상철에게 신경 쓰고 있어요 라는 게 어필됐고 상철에게는 경수에게 어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이러면 상철 씨는 현숙 씨가 부담되지만 뭐 현숙도 내가 그렇게 막 절실한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플러팅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거든. 현숙님은 자꾸 뭔가 이 손해보는 이런 상황들을 스스로 계속 만들고 있는 거야. 현숙님이 저희 아버지랑 되게 닮았다고 경수를. 근데 이거 욕으로 들리는 거 아니죠? 뭐 현숙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뭔가를 이루었을 거고 그걸 이루는 과정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느꼈을 거고 현숙님의 아버지가 꽤 어떤 중심에 있었으니까 현숙님의 세뱃돈이 그렇게 차곡차곡 모일 수 있었을 거고 현숙님이 그렇게 돈을 모으는 동안 현숙님의 부모님은 어쨌건 그걸 지켜주는 나름의 철학과 건 뭐 그거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제력이 있었을 테니까. 문제는 경수님은 현숙님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게 뭐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뭐 소개팅을 나갔는데 평소에 내가 어렸을 때 고모가 너무 이뻤어. 그 미스코리아 출신이야. 소개팅 나가자마자 저희 고모 닮으셨어요. 그러면 상당히 이렇게 물 마시다가 이렇게 물 이렇게 얼굴로 뿌릴 거 아니야. 씨발 뭐라는 거야 할 거 아니야. 물 이렇게 맞으면서 우리 고모 뭐 이쁘긴 그다음에 커플은 그걸 모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현숙님이 너무 자기 주관적인 상태로 계속 말하는 느낌이 있어. 이거 욕으로 들리시는 거 아니죠? 원래 딸들이 되게 아빠 이러는데 괜찮아요. 딸 같아서. 원래 딸들이 되게 아빠 닮은 사람 좋아한다고. 딸들이 아빠 닮은 사람 좋아하는 경우가 그럴 수 있겠지. 많지는 않아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런 거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욕은 아니다. 아니 근데 이런 건 좀 둘이 있을 때 하지. 어쨌건 경수 씨에게 어느 정도 어필할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아까 상철 얘기하고 이 나중에 이 다음날 아침에 셋이 앉았을 때도 상철 앞에서 영수 얘기하고 이게 현숙님이 그래도 되는 때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현숙님은 인기가 많았을 테니까 상철 앞에서 미안 나 흔들려 이래도 상철이 아 괜찮아 기다릴게 이럴 수 있겠지. 경수님한테 가가지고 너 우리 아빠 닮았다? 그러면 경수님이 혼자서 막 꿈꾸면서 아 내가 현숙이 아빠를 닮았다고? 그럴 때가 있었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는 그랬겠지.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아직 이 변화된 상황에 적응을 못하고 있어. 아빠 닮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괜찮아요 딸 같아요 했는데 네 그거는 근데 여기는 농담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농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빠 같아요랑 딸 같아요는 다르다. 본인의 느낌이 다르겠지. 현수님은 조금 애 같은 면이 있으니까 정말 귀신같이 상철님이 오니까 저 의상 스타일이 바뀌네요. 이거는 약간 심리적인 거겠지? 저게 의도적인 건 아니겠지? 저렇게 의상의 변화도 상철로부터 이렇게 변화가 있군요. 상철님도 현숙이 입 터졌네? 어제부터 터져 있었는데 왜? 현숙님이 나 입 터졌어? 왜? 이런 게 현숙님이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남들로 자기의 가치를 채우던 사람이다 보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혹시라도 이 사람이 뭔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계속 곱씹고 그거를 두려워하고 불안해. 여기서도 상철님이 무슨 말인지 순간적으로 못 알아들으면 왜? 나에 대해서 뭐 나쁜 얘기 했어? 내가 뭐 잘못했어? 나 뭐 문제야? 순자가 옆에서 상철한테 도둑 짠 했을 때도 순자 이렇게 노려본 게 순자 너 죽어? 너 내 상철한테 그래? 그게 아니고 얘 뭐 한 거야 지금? 너 뭐 했어? 왜 내가 문제야? 나 지금 욕하는 거야? 이 눈치야. 상황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는 타입인 거지. 어제는 안 그래서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 어제 적응해. 근데 이렇게 이제 적응해. 나 간다. 이렇게 세게 말하는 게 현숙님이 말하는 스스로의 어떤 회복 방식이었던 거예요. 아, 나 영수한테 못 가나? 나 영수 좋은데? 영수 같은 남자가 내가 찾던 남자인데? 내가 애가 셋이니까 가면 안 되나? 아, 영수, 가고 싶은데? 옛날엔 이러다가, 나같이 이런 여자가 누가 받아주겠어? 아유, 됐어. 했던 옛날의 현숙은 지금은 회복해서, 나 간다? 네가 받아준다고 했다? 이렇게 오히려 세게 말하면서, 현숙 하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멘탈 관리를 하는 거예요. 현숙님 나름대로의 어떤 성장과 회복 방식이겠죠. 아직은 과도기겠지만. 저거는 뭐 양파링인가요? 대파링인가? 적응해. 이 적응해라는 거는 결국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거는 센 척이죠.
옥수님이 너무 좋다고 하고 진짜 다행이야 너라도 좋아해서 정희님도 합류를 하고 정희 씨가 오니까 현숙님이 나 어제 좀 그랬어. 이제 남자 여자 좀 섞어앉으면서 섞자고 하면서 상철 앞에 있지 말고 경수 옆으로 가. 적구적 구석으로 가. 현숙님이 봤을 때 가장 넘사벽의 경쟁자는 정의예요. 현숙님의 어떤 추구미가 정의 같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정의를 추구할 수 없다는 건 알아. 현숙님이 지금 좀 복잡한 상태인데 현숙님의 페르소나는 구스여라 금순이, 현숙님의 추구미는 정의, 현숙님의 그림자는 지금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세뱃돈을 계속 받으면서 사랑받고 싶지만 현재는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원래 자기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슬픈 어린이. 이게 지금 현숙님의 추구미 페르소나 그림자잖아요. 옥순 씨는 애초에 나랑 그냥, 옥순은 나랑 리그가 다르니까 뭐 애초에 그냥 신경 끄는 거고, 우리 너무 데이트권으로만 대화하면 그거 다 못 쓰고 얘기도 못 하고 헤어져. 하지만 현숙님은 데이트권을 쓴 상철이랑 옆에 계속 같이 있잖아. 상철부터 보내요. 상철부터 딴 데로 보내. 영식 옆으로 오라 그래. 그래도 뭐 정희님은 다 좋죠. 여러 사람들 알아보고 싶은 상황이지. 영식님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싶었을 거예요. 영식님의 춤이 장기자랑한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춤춘 커플이잖아요. 정희 영식. 영식도 대화는 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영식님이 그렇게 막 분위기를 주도하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유머 감각을 발휘하지는 못했으니까요. 광수가 있는데 영식을 바라볼 필요는 없지. 광수랑 영식님은 딸을, 지금 거의 성인이 된 딸을 혼자서 키웠다는 공통점이 마침 있고, 그래서 현숙님 나 오늘 술 먹었으니까 반말해도 봐줘요. 현숙님이 솔로나라 바깥에서의 현숙 모드와 솔로나라 안에서의 현숙 모드가 넘나드는데 옥수님이 괜찮아요. 그럴 때 이제 상철님이 웃거든요. 왜 웃어? 이 웃는 것에 왜 웃어?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나를 비웃나? 왜 웃어? 나 지금 비웃어? 이런 것들이 현숙님이 가진 어떤 상처들이 건드려질 때 나오는 현숙님의 반응이에요. 이런 게 나타날 확률이 높은 건 혼란형 애착인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이 조금 더 잦은 경향성이 있어요. 혼란형 애착은 보통 어떤 PTSD가 있는 사람들과 비슷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회피하고 싶으면서도 나를 몰라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이게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나를 되게 어필하고 싶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나를 또 계속 관심 갖고 할까봐 두렵고, 이 본인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웃으면서 농담하는 멋진 나를 추구하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까봐 두려운 마음도 마음속에 커. 이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남들에게 어떤 멋진 이런 모습이랑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눈치는 굉장히 봐. 하지만 정작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몰라요.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으니까. 현숙님이 뭐 받아달래? 네가 받아준다고 했다? 그랬었죠. 현숙님의 영수를 향한 이런 멘트들이 시작이 됐지. 남녀 섞어 앉자고 해놓고 영호님은 여기 앉는 것에 대해서 왜 한 말 안 해? 인터뷰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현숙님은 지금 경수도 뭐 0.3 정도는 생각하고 있던 것 같아. 문제는 상처를 노리는 사람이 순자도 있었다는 거를 몰랐군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저는 기준이 있어요. 아무한테나 그러지 않아요. 현숙님은 13년 동안 연애 안 했거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건 이혼하고 연애 안 했다는 얘기지. 연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로 지금 현숙님은 20년 전 소녀 모드로 돌아간 건가요? 작은 애가 5살인데 지금 13년 연애 안 했다는 게 뭔 소리예요? 13년 동안 연애 안 했지만 5년 전까지는 결혼 생활 했었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연애를 안 했다니. 뭐 결혼 생활 하시는 분이 남편은 있는데 애인은 없어요, 이런 말인가?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애인 없으신 분들 많잖아요. 뭐 결혼 생활은 10년 됐지만 애인이 10년간 없었던 분들 있을 거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남자친구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 한 7년은 남편이 있었어요. 그 중에 남편이 있었잖아요. 아무튼 데이트라는 거지. 너무 오랜만에 감정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데이트 같은 걸 못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숙님은 되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소녀가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아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그만큼 충족시켜줄 수가 없었을 거고, 영수는 13년 만에 말투가 나는 처음에 너무 여성성이 느껴진다 생각했는데 해롱이 하니까 확 이해되네. 그러면서 현숙님은 이게 말을 조심을 안 한다. 이게 남자들도 현숙님의 말을 좀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 영수에게는 저런 말투나 이런 게 컴플렉스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냥 대놓고 여성성
받았다고 느꼈다라는 말을 굳이 하는 거는 좀 센스가 많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뭐 영식님한테도 그냥 고장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옛날에 드라마 여주인공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싸가지 없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물론 현숙님이 싸가지 없다는 건 아닌데, 옛날에 당돌하고 굳센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 뭐 약간 당돌하고 엉뚱한 사장님이랑 길 모퉁이에서 탁 부딪히고 자기 걸 딱 쏟고, 거기에서 막 당돌하게 똑바로 보고 다니셔야죠 딱 하면서 이렇게 딱 치운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안 나오고. 그러면 사장님이 어떻게, 날 이렇게 대한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사장님 굉장히 여성성이 강한 줄 알았는데 이런 면도 있네요? 이런 면? 약간 이런 그런 게 있었어. 그 당시엔 좀 얼굴이랑 표정도 닮았다, 말투도 닮았다. 현숙님이 영수에게 관심 갖고 대화하는 동안 그 사이에 순자님은 그 틈을 그냥 바로 비집고 들어가는군요. 영수님은 상철이 엄청 피곤해 보인다고. 아까 나한테 대놓고 피곤한 스타일이랬나? 뭐라 그랬어? 뭐 무서워서 무슨 말 하겠어? 아까 농담으로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말들 사이에서 피곤한 스타일이라고 안 했지. 아우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말했지만, 농담으로 했어도 현숙님은 이런 얘기로 지금 이렇게 돌아오잖아. 기본적으로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 기대치가 높고 그게 충족되지 않아서 그게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부정하는 피해의식으로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혹시 나한테 피곤하다고 한 거 아니야? 날 피곤한 자 취급하나? 그런 것들이 있어. 여기서 상철님이 피곤한 스타일이라고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뭐라 그랬어? 현숙님은 식당에 내가 가디건 두고 왔다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 찾아야겠다고 했지. 현숙님은 그거가 이제 긁혀있죠. 이런 거를 하나하나 지금 따지고 있으니까 테이프 깔까 나오네. 현숙님은 저런 것들을 다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상철도 실은 저런 거 되게 두는 사람이긴 한데, 옥수님이 여기에서 복장도 그렇고 완전 그림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현숙님이 또 이렇게 고개를 기울이면서 약간의 장난이지만 저런 식으로 그림을 만들죠. 세미 웨딩 같은 느낌이라고. 아유 옥수님도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군요. 그렇게 막 잘한다 하지만, 여기서 잘한다 할 게 아니라 피곤하다고 했다고 그걸 따지고 기억해가지고 또 농담으로 하고 흘러간 그런 얘기를 딱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거 가지고 따지고 그러면 성격 좋은 사람도 못 견뎌요. 나 자제해. 내 이미지 있어. 그렇게 하니까 영철님이 누가 술 먹인 거야? 여기서 현숙님이 나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서 영철에게도 반말하고, 상철님이 나랑만 말랐어 빨리 정리를 해. 그 말은 아유 그렇게 반말하다가는 너한테도 안 좋은 것 같아 라는, 어떻게 보면 도움 주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옥수님은 그냥 마냥 재밌고, 현숙님 주변은 싹 빠졌네요. 우연의 일치겠죠. 영숙님이 현숙을 챙기고 다 쉬러 갔고, 여기서 다 쉬러 가니까 현숙님이 들어간대. 현숙님은 지금 너무 애 같아.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인데도 보면 이게 역할에 맞는 자아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숙님은 그냥 얼핏 봐도 부모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자아, 아버지 자아 둘 다 강해. 영자님 봐도 그래요. 현숙님 보면 그냥 애 같아. 순종적인 아이자 자유로운 아이자 둘 다 강해. 여기에서도 지금 빨리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 어른을 빨리 찾고 싶은 마음에 너무 설레버려서, 아니면 어쩌면 그냥 예전에 너무 오랜만에 외출이다 보니까, 비유적인 의미로 그러다 보니까 더 저 상황에서 취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급해서 저런 모습이 나오는 걸 수도 있겠지. 그냥 너무 오랜만에 이런 환경을 마주하니까 지금 리미트가 해제돼서 그럴 수는 있겠죠. 나 들어갈게요. 그냥 이어지게 도와주고 싶어서. 뭐 누구랑 누굴 이어지게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현숙님은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221화로 넘어갑니다. 현숙님은 아침 일찍 8시 10분, 오늘도 3시간밖에 못 잤고, 그러면 영숙님은 3시간도 못 잔 거네? 어제 그 자리에도 끝까지 남아있었잖아. 그래도 3시간밖에 못 자도 딱 세팅하고 남자 숙소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런 것도 현숙님이 좀 너무 주인공이셔. 스스로를 너무 주인공으로 여기고, 이게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오기를 좀 기다리고 앞을 서성이고 동성들끼리도 얘기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현숙님은 여러모로 지금 여성들 사이에선 좀 고립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고립돼도 되지 뭐 친구 만들러 왔어. 그래도 바로 그냥 초인종을 누르는 패기. 이게 반대로 남녀를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어떤 무례한 느낌이 확 올라가죠. 여성분들이 지금 다 저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한 남자가 이렇게 옷을 입고 벨 누르고, 지금 현숙님은 자고 있고 그 옆에 현숙님 일어났어요? 하고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이 상황이 실은 좀 상당히 비매너인 행동이긴 하죠. 18기 경수님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현숙님은 자기는 드라마 퀸이잖아요. 금순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같은 행위라도 남녀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 그러지 않길 바라는데, 여기서도 현숙님은 자신의 문제 행동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여긴 인터폰이 없고 이러니까 여러모로 뭐 불편하긴 하겠어요. 현숙님 진짜 되게 부지런하죠. 이런 면에선. 화장까지 하고. 여기서도 상철님 계세요? 상철부터 찾고 영수한테 어제 얘기한 거 아침에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현숙님은 전혀 어떤 어른의 연애, 남녀 간의 관계가 20살에는 확실히 여성분들의 어떤 주도권이 있어요. 20대 때에는 여성을 만날 때 그 생각을 해야 돼. 한 30대만 넘어가도 여성의 어떤 남사친 문제로 인해서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은 그냥 안 만나면 돼요. 이 사람을 좋아하는 다른 남자가 있다. 그것 때문에 피곤하다. 그럼 안 만나면 돼. 20대 때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 다른 남자가 있다. 그럴 때 안 만나면 만날 여자가 없어. 웬만하면은 그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한둘은 있거든. 보통 얽혀 있거든. 다들 활동적이기도 하고 남자들도 여기저기 막 들이대고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20대 때는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더 연애란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쟤도 나한테 반했구나. 여성분들 20대 때 쟤도 나한테 반했구나라는 그게 상식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의 편견을 이용하는 게 남자들의 여우짓 중에 설레는 척이 있는 거야. 설레는 척 했을 때 아 쟤도 나한테 반했구나라고 착각해버려. 여성분들은 그걸 더 쉽게 착각하지. 주도권에 대한 기억이 설렘 여우짓에 정확히 먹잇감이 되는 이유입니다. 실은 거기에 이제 익숙했었으니까. 현숙님은 지금 거기에 빠져 있잖아. 주도권에 대한 기억이 없어도 주변에서 들은 게 있으니까. 개인이 없어도 어떤 스테레오타입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현숙님도 너무 급하죠? 아니 20대 폭스남은 별로 없어요. 30대 넘어가야지. 영수님은 좀 이따가 내려갈게. 영수를 만나고 돌아온 현숙은 지금 숨이 찬 건지 심장이 떨리는지 헷갈려. 3시간 자고 아침부터 화장하고 언덕길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오니까 당연히 숨이 차죠. 숨이 차니까 심장이 떨리고 숨이 찬 게 결국 심장 박동 그렇게 되고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버리니까 그게 사실로 자리를 잡아버리잖아요. 사람이 이게 잠도 잘 자고 해야지 지금 잘 먹지도 않고 있잖아. 잘 안 먹고 잘 안 자고 거기다가 심지어 왔다 갔다 운동까지 했어. 당연히 심장이 떨리지.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현실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드라마 속에 있지 않거든. 사람의 관계는. 아침에 커피도 마셨나? 할 거 다 했네요. 당연히 심장 떨리죠. 영수 보고 와서 영수 자기소개를 듣고 내가 눈물을 흘렸네? 영수를 보고 오니까 심장이 뛰네? 상철 미안해. 나는 영수인가 봐. 지금 나를 받아주겠다고 하는 상철, 나를 보러 오겠다고 하는 재벌 영수, 영수인가 봐. 미안해. 아니야. 지금 왜 혼자 그래. 지금 너무 심장이 쿵쾅거려서 미치겠어. 상철님, 영수님 다 받아주니까 잔유 의무에 대해서 상철과 영수 다 열려있다고. 영수는 다 받아주겠다고 어필하는 아우 저희가 다 맞춰드립니다 라고 하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그런 게 세팅이 된 사람이고, 상철은 원래 남 앞에서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고, 하지만 실제로 힘든 일이 왔을 때 도망가냐 아니냐는 알 수 없지. 왜 받아주고 오냐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도망쳐야 이랬어. 도망쳐라고 하기에는 원래 도망쳐라고 말할 사람은 가까이 안 가죠. 그냥 내가 마음 접어야지. 그거를 너무 심하게 해서 문제가 된 사람이 영식이잖아요. 영어 알아보세요 하면서 옥순 밀어버렸잖아. 만약에 상철님이 감당하겠다면 그때부터는 상철님한테 직진할 거냐라는 거에 현숙님은 난 상철님이 나한테 오겠다고 한 것 같아. 이미 상철이 수줍어서 그렇지 이미 나한테 설레고 저 표정 봐봐. 부끄러워하는 표정 봐봐. 저 눈빛 봐봐. 사랑에 빠졌잖아. 눈빛만 보면 알지. 눈빛만 보면 뭘 알아. 눈빛으로 사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거 할까? 그래 눈빛 워크샵 하자. 이거 지난 인생 PT에서 되게 재밌어 했던 건데 사람 눈빛으로 정말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지 그 워크샵이 있거든요. 그거 하자. 그거를 뭐 대충 10월 한 19일에 눈빛 저 읽기가 쉽지 않아요. 눈빛 연기하기가 쉬워. 기본적으로 현숙님은 아름다운 여성이기 때문에 저런 눈빛을 보면 보통 현숙님을 좋아했을 거예요. 그게 익숙해. 아 쟤도 나한테 반했네? 이제는 쟤도 나한테 반했네라는 게 그거에 이용당해. 편견에 이용당해 버릴 수가 있지. 인생 PT는 실습이 많아요. 온라인으로 6번, 워크샵으로 2번 이렇게 있죠. 어쨌건 상철이 나한테 오겠다고 한 것 같아. 지금 금순이를 좋아하는 2명의 남자가 있는 거지 금순이가 지금 막 남자들 쫓아다니고 그런 거 아니죠. 그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페르소나. 실제 지금 현숙은 어떤 남자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어렸을 때처럼 이쁨 받고 세뱃돈 받듯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어른 남자가 필요해. 그게 중학교가 넘어가면서 현숙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결핍을 느꼈을 거고, 성인이 돼서 빠르게 결혼을 하게 된 걸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죠. 내 마음에서 아쉽지 않고, 현숙님은 저런 것들이 약간의 정신승리지. 원래 금순이는 아쉬워하지 않아요. 금순이는 아이를 키우고 열심히 살 뿐, 하지만 세상이 도와주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지. 하지만 실제 현숙은 어때요? 현숙의 그림자는 그렇지 않아. 굉장히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의지하고 싶은 남자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죠. 어린 시절에서부터 결핍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받고 자라면 그 사랑의 모습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결과가. 아무튼 현숙님은 내 마음에서 상철은 아쉽지 않고, 왜냐면 지금 잘생기고 재밌는 남친, 내 아이를 다 받아주겠다는 어떤 재벌 남친, 이 사이에서 지금 막 고민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3일 차니까 오늘까지는 한 명은 더 알아봐도 될 것 같아서 진짜 데이트 한번 한 거니까 영수랑 한번 해보고, 상철은 아쉽지 않고 한 명 더 알아봐도 될 것 같아서 데이트 한번 한 거니까 영수랑 한번 해보고. 그러기에는 어젯밤에 이제 너무 확정적으로 해버렸지. 누군가 더 알아볼 거면 실은 상철 씨랑 그런 제로투 모드로 되면 안 됐었죠. 이게 그나마 영수니까, 영수님은 지금 그런 거를 신경 안 쓰니까 넘어가지, 다른 남자 출연자들은 저런 모습 보면은 지금 배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지금 당장 영호만 해도 정숙님 첫날 배제했고 둘째 날 모습 보면서 현숙님도 배제되고 있겠죠. 그게 아니어도 일단 뭐 영호님이 현숙님을 알아보긴 여러 가지 조건적인 면으로 그렇겠지만 한 명 더 알아봐도 될 것 같다. 진짜 데이트 한번 한 거니까 영수랑 데이트 한번 해보고. 지금 현숙님은 이 말 자체는 이성적으로 맞아요. 지금 뭐 한 명 알아보고 한 명 더 알아볼 수 있다. 그러기에는 어젯밤에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해버렸어.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고가 없고 나 중심으로 그냥 행동해버려.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 있고 이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는. 아, 어떻게 행동하지? 정말 답답해. 짜증이 나. 어떻게 해야 돼? 운명적인 갈림길. 이 안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영수랑 상철이랑 너무 비슷하면 진짜 멘붕 올 것 같다고. 51대 49 이렇게 지금 영수한테도 떨려 죽겠고. 지금 드라마 속에서 원래 애가 있는 금순이를 좋아한다고 하는 젊고 잘생기고 재밌는 남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길에서 부딪힌 재벌 영수가 탁 등장한 거야. 드라마 중반부에.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지. 조금 주무셔야겠는데요. 잠을 너무 못 주무셨는데. 지금 떨려서 너무 좋아. 그래, 떨림도 경험했고 어떤 뭐 여러 가지 인간 군상도 만났고 재밌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돌싱들이 그래도 14명까지는 아니어도 이 중에서 한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가까운 사이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얻었으면 됐지 뭐. 영수가 오는군요. 참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3명이 있어. 현숙님이 알아보고 싶었던 2+1이잖아. 원래 이런 드라마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있고 강력한 라이벌이 있어요. 그 주변의 남자들도 전부 여주인공 좋아해. 전부 그 주변에 금순이 아들이 다니는 축구센터 선생님, 금순이를 알게 모르게 물심양면 도와주면서 좋아하고 있죠. 옛날에 모래시계에서도 보면은 최민수랑 박상민이라는 이 서로 고연정을 둔 두 남자가 있고 거기에 보디가드 이정재도 있었어. 원래 메인 남주가 있고 강력한 경쟁자가 있고 그 주변에서 맴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박상원인가요? 아무튼 지금 여기에 원래 이제 서로 좀 사랑을 키워가고 썸을 타던 상철 실장님이 계신데 그때 갑작스럽게 등장한 재벌 영수. 이렇게 아름답고 착한 사람이 있나? 이 사람의 자식들이라면 내 자식처럼 다 챙겨주겠어. 굶겨 죽이는 일 없이 얼마면 돼. 다가온 영수. 항상 그 아이를 자식처럼 챙겨주는 축구 선생님. 그들이 지금 한 식탁에 모여 있군요. 이거는 뭐 시청자를 위한 배려겠죠. 출연자들을 그때그때 로케이션으로 찍긴 힘드니까 한자리에 모아놓고 대사로 풀어나가는 제작비 절감을 위한 시나리오였군요. 골키퍼 출신 축구 선생님. K리그의 한 획을 그었던 분이지만 지금은 축구 선생님. 나중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랑 이어져가지고 계속 등장은 해. 어제랑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 이게 축구 선생님한테는 의자가 살짝 돌아간 느낌인데 그냥 기분이겠죠? 영수 역할 배우. 마트 딱 가가지고 우리 저녁에 뭐 먹죠? 마트에서 뭐 사야 돼요? 이거는 할인하는 거 사야 되고. 영수가 어때? 비서 딱 불러가지고 다 담아. 무소에 있는 요리사 오라고 그러고 거기 2명 더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 담아. 그런 느낌이지. 막 담고 있는데 100만 원 넘기면 안 된다. 100만 원 넘기면 안 돼. 넘기면 네 돈 그냥 써라. 오늘 아침에 딱 됐는데 너무 설레서 지금 너무 떨려. 여주인공은 남자 주인공 A 앞에서 남자 주인공 B로 인해서 떨린다고 할 수 있죠. 실장님 미안해요. 나 대표님이 자꾸 눈에 밟혀요. 그 사람 내가 없으면 너무 외로워 보여. 실장님이. 아니 그 사람 돈도 많고 하는데 내 사랑을 아직 모르겠어?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축구 선생님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 카트에서 막 모수 흑백률에서 나왔던 그분 부르고 막 하면은 금순이가 어때? 아유 이런 건 할인할 때 사야죠 하면서 이건 내가 요리게 딱 요리하는데 그 모수 요리사가 딱 요리를 해줬는데 그 옆에서 금순이가 요리한 걸 딱 먹으면서 대표가 눈물을 흘려. 엄마의 맛이구나. 더 사랑이 깊어져. 모수 요리사의 요리는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이거 밥알이 몇 개고 막 하면서 막 트집 잡다가 금순이가 해온 요리를 딱 한 입 먹으면서 그렇죠. 환상 속의 그대군요. 악역이 왜 없어요? 이게 낯소를 보는 관점으로 보니까 악역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숙님 관점으로 봐봐요. 악역이 있어 지금. 봐봐. 악역이 벌써 정숙, 순자라는 2명이나 악역이 있어. 정숙은 재벌 남친이 나를 좋아하는데 재벌 남친 옆에 붙어가지고 회계일 도와주는 젊은 여자. 위장 여사친인데 계속해서 당돌하게 내가 있는데도 고백하고 있는. 아니 애까지 딸린 여자가 왜 우리 영수 대표님을 넘봐요? 참 이런 순자는 상철이랑 같이
동창인 친구 같은 여자 하면서 막 같이 운동하고 재밌는 동아리 모임. 아줌마 어딜 자꾸 이렇게 들이대요? 벌써 둘이나 했는데. 이게 현숙 관점에서 생각해야지. 드라마 한 편 뚝딱이야. 뭔가 그 악역 역할로서 한 말이고 뭐 순자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재벌 남자는 나한테 관심 있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앙칼진 오랫동안 지내던 회계사 의장 여사친이 막 물 일부러 쏟아가지고 막 뺏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럼 여기서도 지금 악역이 둘이나 있다고. 현숙님 관점에선 남자 악역은 딱히 없죠 아직은. 지금 현숙님은 너무 떨려. 두 남자 실은 이제 세 남자지. 경수님도 좀 보려고 했었으니까. 진짜 심호흡하고 있어. 미쳤나봐. 고장났나봐. 여기서 고장났나봐. 두 분 때문에 운명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현숙님의 갈등이군요. 나는 진심으로 너희 둘을 다 사랑하고 있어. 상철님 왼쪽하고 오른쪽 표정이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아수라 상철이야? 현숙님 쪽은 웃는 표정, 영수님 쪽은 무표정. 상대에게 보여지는 곳만 표정을 유지하는 굉장히 효율적인 표정이군요. 이거 약간 그거잖아. 옛날에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마스크 속은 화장 안 하는 그런 건가?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거. 현숙님을 표정으로 맞춰주고 있는 거죠. 영수님은 어제 어떠셨어요? 자기소개하고 여기서 막 두 분 때문에 설렌다는 이 말에 상철님은 표정이 좀 컨트롤이 안 되고요. 이게 나만 좋다고 해도 지금 고민하고 물론 어떤 플러팅이나 이런 거는 좋지만 나만 좋다고 해도 지금 생각할 법한데 이게 지금 뭐 두 분이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상철 입장에서는 이게 나한테 올인해도 물론 부담돼서 오히려 그러면 더 확실하게 도망칠 수도 있겠지만 상철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이게 다행인가? 그래도 이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들이 있겠죠. 그래서 영수는 자기소개하고 어땠냐고. 여기서 현숙님은 일단 주인공 모드잖아요. 내가 영수님 자기소개할 때 내가 울었다. 거기에 확 끌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남자 셋을 앞에다 앉혀놓고 내가 영수 얘기에 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현숙님이 지금 너무 자기 세계에 빠져 있어요. 내가 어떤 세계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지금 주인공인 세계라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어. 너무 오랜만에 이 주인공이 되는 이 상황에 취한 게 아닌가. 어쩌다 보니 상철 앞에서 영수를 향한 공개 고백. 상철은 그 정도까지 아닌데 지금 혼자 뭐하니 이런 생각하는 거고. 그래도 영수는 거기서 되게 진지하게 또 받아들이고 울었다고 하니까 내가 뭐 실수했나? 남자 여우짓 중에 하나죠. 알면서 모르는 척, 순진한 척, 설레는 척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척척척 남자 척. 이것들 뭐 여자분들도 안 하는 건 아니고 실수한 거 아니고 감동했구만 이런 거 알고 있죠. 모르지 않아. 하지만 저 대표님 진짜 세상 물정 모르고 그저 착하기만 해 대표여가지고 세상의 풍파를 아는 내가 옆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이 대표는 안 되겠어. 아니 너무 좋아서 매력으로 다가왔는데 이 얘기를 상철은 이미 들었어. 원래 일일 드라마가 이래요. 어떤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해. 일일 드라마는 원래 그 맛으로 보잖아요. 영수 대표님이 현숙을 좋아한대. 비서가 정말요? 옆집 축구 선생님이 정말요? 그 하늘 차마다 계속 나와 계속. 일일 드라마는 원래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다 말해주는 겁니다. 상철님 표정 관리 안 하네. 영수님 아이가 있었으면 어제 영수님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철은 뭐가 돼요? 그럼 옆에서 선택받은 상철은 여기서 다행이라고 생각해도 현숙님이 안 좋은 거고 여기서 실망해도 안 좋은 거잖아. 결국 둘 다 안 좋은 거잖아. 왜 이렇게 손해볼 짓을 하는 거야. 너무 애 같잖아요 이건. 본인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 현숙에게 영식이요? 출연한 동료? 두 분 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원래 선택인 상철님한테 갔어요. 여기서 이 구도가 상철과 영수가 현숙 씨가 너무 좋아서 막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줄을 서 있는 상태면 현숙님의 이런 태도가 나는 두 분 때문에 힘들어요. 저는 그래도 두 분 다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나 영수님에 대해서도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게 그래도 그럴 수 있지. 그건 진짜 20대 중반까지나 가능한 구도죠. 30대가 되면 그게 어떤 남녀 구도가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안 써.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막 경쟁해서 이기고 이 사람이 나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그래도 들어가 보겠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영수님이 궁금해요 지금. 상철은 기다리고 영수는 궁금해져서 현숙에 대해서 마음이 설레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하고 애교 부리면 그 사람이 넘어오고 그거는 진짜 20살 때나 일부 남자들에게 가능했던 일이에요. 애교를 좋아하는 남자도 전부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저울질하는 걸 대놓고 하면 사람들이 저울질하네? 그러면 경쟁해봐야지 이런 생각 안 해. 하는 때가 있었지. 아직도 뭐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겠지만 점점 줄어요. 영수님이 궁금해요. 영수님은 항상 무적방패가 있죠. 나중에 편하게 같이 이야기해봐요. 나중에 편하게 같이 이야기 나눠요. 애매하게 편하게 같이 이야기 나눠요가 데이트하자는 거야? 아니면 뭐 다 같이 있을 때 편하니까 다 같이 있을 때 이야기하자는 거야? 아니면 둘이 산책을 하자는 거야? 뭐 나중에면 지금 하자는 거야? 내일 하자는 거야? 아니면 뭐 솔로 나라 다 끝나고 나가가지고 하자는 거야? 뭐 어쩌자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영수님이 가진 어떤 이 애매모호한 화법. 상철님은 아니 이거 둘이서 얘기하는데 왜 여기서 하시죠? 여기서 현숙님은 자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차 생각하지도 않아.
여기서 그냥 왜냐면 내가 오빠가 1순위니까. 상철은 나는 어제 이미 들었는데 뭘 또 해. 그래서 또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미안해. 근데 하면서 또 무슨 말 하려고 하잖아. 이게 사회생활을 할 때 제일 짜증나는 상황 중에 하나가 저거야. 실은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회의를 할 때마다 불러. 회의를 할 때마다 우리 부서는 안 들어도 되는 얘기인데 왜 나를 자꾸 포함시키냐고. 가서 한 2시간 앉아있다가 나오면 내가 여기 왜 있던 거야 도대체. 뭐 그런 거 한 두세 번 불려나가면 하루 일과 끝나요. 여기 지금 왜 불려 있는 거야 상철은. 경수는 무슨 죄야. 경수는 단지 커피가 마시고 싶었을 뿐이고. 두둥 드라마에서 악역 등장. 악역에 어울리는 검은 옷. 대표님 여기 계셨네요? 대표님에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같이 얘기 나눠요 막 이러고 있는데 대표님 왜 이런 아줌마랑 시간 보내고 있어요? 원래 검은 머리야 단발머리야 되는데 정승님은 머리가 길군요? 조금 아쉽네요. 그렇게 대표님은 악역과 같이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나 봐요. 상철과 현숙 두 사람만의 시간이 이어지는군요. 공연 거실에서 오붓하게 커피타임을 갖는 상철과 현숙. 왜 이렇게 어중간하게 가운데 앉아서 이래? 한쪽으로 좀 붙어서 앉지. 오늘 3일차니까 많이 알아보고 다른 사람이랑 적나라하게 나를 비교해줬으면 좋겠어. 현숙님은 자기도 영수에게 영수를 알아보러 가야 되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더 와주면 더 좋지. 상철 씨도 지금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게 조금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이제 남은 건 순자밖에 거의 없는 상황 같아. 지금 순자와 현숙님의 서로 누가 상철 잘 빚나 슬라임을 누가 잘 만드나를 다들 봤단 말이에요. 특히나 옥수님은 일렬직관 해버렸고 그런 거 말 안 하지만 정희님도 그런 거 좋아하지 않을 거고 그럼 정숙님은 지금 영수 올인이고 그러면 남는 사람이 뭐 거의 없죠. 상철님이 적극적으로 가면 몰라도 어쨌건 상철님도 누군가 적극적으로 가기가 약간 애매한 상황이고 그런 성격적으로도 또 그렇지 못한 성격이고 비교까지는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 마음속에 저울이 있잖아. 나도 있잖아. 현숙님 마음속에서는 영수와 상철이 저울로 이렇게 재고 있죠. 저울로 재서 이 결과가 나온다고 한들 말 그대로 그런 거야. 풋볼 매니저 같은 게임 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감독 영입하고 팀 만드는 거지. 내 컴퓨터 안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히딩크 고용하고 박지성 고용해가지고 세계 리그에서 1등하면 그냥 게임이지 뭐.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지 뭐. 내가 뭐 고용한다고 그게 뭐 진짜 팀도 아니고. 내가 저울질하지. 이거 히딩크를 고용해야 돼. 이거 뭐 홍명보를 고용해야 돼. 누구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뭐 그냥 게임이고. 상철 옆에서 영수 얘기하는 게 매너가 아닌 건 알지만 매너가 아니면 안 하면 되잖아요. 왜 해가지고. 소중해서 보는 앞에서 얘기하고 싶었어. 있는 데서. 현숙님은 되게 마음이 약하거든요. 되게 곱씹는 사람이야. 뭐 어떻게든 막 해명을 하고 다시 자기를 인정받고 싶은데 소중하다는 걸 어필하는데 이런 해명을 하는 것도 물론 되면 좋은데 그것보다 해명할 일을 안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죠. 지금 이런 게 상철 씨가 그렇게 웬만하게 상철 씨가 쌓이면 그걸 가지고 지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담처럼 그렇게 하지 마 이 정도는 해도 지금 상철 씨 마음속에도 계속 쌓여. 어제 밤부터 그랬거든. 소중한다라는 표현도 과하죠. 현숙님이 빨리 현실의 발을 디디셔야 될 텐데 솔로나라 안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겠죠. 우리야 뭐 이걸 몇 달간 보지만 이분들은 일주일인데 일주일간의 원더랜드죠. 여기서 데이트나 산책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알아볼 거냐. 상철은 산책. 나는 산책이 나은 것 같아. 현숙은 왜냐면 내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물어보고 싶었어. 이 헷갈린다는 건 네가 다른 사람하고 데이트할 거냐라는 말이죠. 상철님도 여기에서 현숙 씨반 나를 좋아한다면 그냥 선택하고 쭉 갈 수는 있겠지. 상철님이 이렇게 막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미안 난 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진짜 정 버티다 도저히 안 되면 그때 말하겠지. 여기서도 만약 끝까지 현숙밖에 없다 그러면 현숙님을 최종 선택하고 나가서 끌려다니다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상철 같은 성격은. 상철 씨도 나이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내가 괜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물어보고 싶었어. 데이트할 기회가 있다면 알아보는데 쓰고 싶지는 않아. 산책하면서 알아보고 좀 어느 정도 마음이 통했다. 그러면 데이트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냥 2, 30분만 대화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영자씨가 나오고 영자씨가 뭐라고 덕담하니까 여기서 바로 깨로 도장을 쾅.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상철이 쉬운 남자가 아닌 거야. 지금 당장 끌려온다고 해서 이 사람이 쉬운 남자가 아닌 거야. 내가 좋아한다는 고백을 듣고 거절을 안 하고 데이트하자고 하면 나오고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그럴 때 정작 이 사람은 머릿속으로 도망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을 나중에 어떻게 돌려. 오히려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속내를 알기가 어려우니까 쉽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오히려 현숙님 닭죽 먹었어요?
지금 영숙님이 닭죽을 끓이고 죽을 같이 나눠 먹었었군요. 커피 다 마시고 나서 먹을게요. 아니 현숙님 빈속에 커피 먹고 3시간 자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심장이 남아나? 몸도 그렇게 막 강력하신 분도 아닌 것 같구만. 지금 여기서 상철님도 지금 커피를 다 먹었으니까 이제 슬슬 일어나려고. 커피 다 먹었어? 현숙님도 이제는 좀 눈치채고. 이때 이 밑에 이때는 좀 사람들이 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상철님도 이제 현숙님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아까 보면 축구 감독님 빼고 어쨌건 남자가 둘이 있었고 현숙님이 있었고 남자 하나는 재벌 2세는 회계사가 데려갔잖아요. 아니 대표님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뭐 이런 아줌마 할 얘기가 뭐 있다고. 비유야.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또 댓글 그렇게 달지 말고. 그냥 그 드라마화 시켰던 거에 대사고. 그렇게 해서 갔잖아요. 상철님은 현숙을 혼자 두고 가자니 한편으로는 미안한 거야.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현숙하고 대화해야지 신난다. 같이 커피 마시니까 좋다가 아니고 현숙이 혼자 있네? 갈 수가 없네? 한 거야. 여기서 같이 커피를 마시다가 지금 사람들이 하나 둘 앞에 앉기 시작했어요. 근데 상철은 이제 나는 좀 빠져도 되겠네? 하고 일어나는 거야. 상철 성격 알겠죠? 상철이 이런 성격이거든. 슬라임 같은 성격이에요. 다 맞춰주고 이런 거에서도 딱 다 배려를 해. 자기가 배려받지 못하는 게 점점 쌓여. 그러다가 빵 터진다는 거지. 상철은 기본적으로 계속 배려를 해주고 상철 말대로 추앙해주는 사람에게는 상철은 굉장히 배려해주고 추앙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상철 씨는 내가 어떤 불만이 이런 게 있을 때 표현을 안 하. 그게 싸. 상철은 잠깐 만나면 되게 좋은 사람인데 장기적으로 만나기에는 이 사람을 굉장히 섬세하게 배려해줘야 돼. 상철 씨는 섬세한 사람이거든. 섬세하고 예민하고 남을 배려를 하기도 하는 사람이고 반대로 자기도 배려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상철 씨도 장단점이 확실하죠. 확실한 거지. 물론 이것도 가설이야. 아직 확실하진 않아. 그거를 알고 섬세하게 서로가 배려를 하면 아주 좋죠. 상철 같은 사람을 만나면 갈등이 없으면 괜찮아요. 한 번 갈등이 생기면 오래가는 갈등이 몇 번 겹치면 그게 이제 파국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회사나 이런 데서는 적응하기가 좋죠. 이런 분들이. 현숙님은 지금 상철의 스타일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상철은 사람들이 앞에 오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나는 빠져도 되겠구나 라고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 거야. 커피 다 먹었어? 하고. 현숙은 어디 가야 되는데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아니 잠깐 숙소 갔다 오려고. 지금은 잠깐 갔다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현숙 옆에 자리를 지켜준 거예요. 혼자 두고 가기가 좀 미안하니까. 상철 씨 성격은 이런 건 알겠어 이제. 잠깐 숙소 갔다 오려고. 갔다 와 편하게 해. 상철 씨가 그러면 같이 닭죽 먹고 있어. 혼자 있지 말고. 그러니까 혼자 있지 않게 하려고 옆에 앉아 있었던 거야. 현숙을 향한 배려긴 하지. 현숙 씨가 만약 아이가 없었다면 이 두 사람의 조합은 그래도 가능했을 거는 같아요. 어쨌건 자신을 굉장히 자상하게 배려해주는 그런 어른 같은 남자를 원하고, 물론 상철 씨가 어른 같은 남자는 아니지만 상철 씨는 섬세하게 또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긴 하니까. 어쨌건 상철은 혼자 두고 가기 미안했고 사람들이 왔고 사람들이랑 있어 하고 빠지는 거죠. 상철 씨가 다정한데 다정한 거가 이게 부가세가 붙어. 나중에 부가세 청구가 한 번에 올 수 있거든요. 제때제때 세금을 잘 내야 돼. 제때제때. 항상 이 자상함에 부가세가 붙어 있어. 이게 그냥 세금이 없구나 생각하고 그거를 계속 누리면 나중에 이제 세금 낼 때 되면 낼 돈이 없어. 파산하는 경우가 있다. 고맙네. 하지만 어쨌건 상철은 여기에서 일단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지. 미리 어떻게 내냐고? 말로 상철이 해주는 거를 받기만 하지 않고 똑같이 해줘야지. 항상 회사 갔다 왔으면 고생했어. 애썼어 이런 거. 상철 씨는 경수님에게로 도망왔군요. 아까 그 자리에 영수는 정숙 씨가 데려갔고 경수 씨는 눈치 봐서 빠졌구나. 영수가 원하는 감정표현과 상철이 원하는 추앙은 결과적으로는 비슷할 것 같은데 상철 씨가 조금 더 감정적인 섬세한 터치를 원하고 영수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추앙에 가깝죠. 원하는 거는 스킨십과 나의 도움이 되는 사람. 영수가 원하는 건 나의 신도, 나의 추종자. 상철이 원하는 거는 나의 상처를 안아주는 성녀, 간호사 같은 느낌이고. 굳이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상철이 더 쉬울 것 같다고?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 아예 둘 다 마음이 없고 내가 돈을 받고 한다라고 하면은 영수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돈을 받고 스킨십을 한다고 하면 좀 웃기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지만 방법 자체는 상철 씨는 조금 더 섬세하게 이렇게 터칭을 해줘야 돼. 말도 그렇고 말조심도 하고. 영수 씨는 그렇게 말조심까지 안 해도 돼. 아유 대표님 대단하십니다. 아유 대표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상철한테는 말을 조금 이렇게 좀 선별도 해줘야 되고 하거든. 상철 오고 상식적으로 대하면 난이도가 괜찮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기 전에 쓰레기 봉지 버리고 오라는 거는 상식적이야 상식적이지 않아.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건 누군가는 상식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 누군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 그게 이제 상식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또 그 사람 그날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이를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거든. 나는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굉장히 실은 주관적인 거예요. 나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나의 객관이기 때문에 그건 결국 주관적인 거야.
이것도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철 씨는 좀 예민한 것 같거든요. 이거를 사람마다 잘 맞출 수 있는 성향이 다르겠네요. 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뭐 퇴근이 없지만 퇴근한 상태에서 쓰레기 봉투 버리고 오라는 게 좋은 것 같아. 들어와서 씻고 뭐하고 다 옷 갈아입고 편해서 쉬려고 하는데 그때 쓰레기 봉투 내미는 것보단 쓰레기가 있으면 내가 그냥 가서 버리고 오거나 그때 버리고 오라고 하는 게 난 솔직히 좀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성향의 차이죠, 이건. 이제 상철 씨가 그걸 처음에는 웃으면서 버리고 올 거란 말이지. 그런 게 속으로 쌓여. 이거는 뭐 누구의 잘못은 아니고 정말로 그 성향의 차이예요. 누가 잘못이라고 누가 더 쉽다 어렵다는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 각자가 더 잘 맞추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딱 떠오르는 상대가 있을 것 같아. 영수는 네가 대단하다, 능력을 인정해주고 이러면 더 좋겠죠. 그런 게 포함되면. 이게 상식과 정의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주관적인 것 같아. 경수는 지금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누구냐? 상철은 현숙님이죠. 현숙님과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어젯밤에 펼쳐졌잖아요? 그럼 만약에 자기야 진짜 미안한데 쓰레기 봉투 좀 버리고 와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예쁘게 말하면 1년에 100번을 그렇게 똑같이 부드럽게 말해줄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뭐 5년이라고 치면 500번을 그렇게 똑같이 부드럽게 말할 수 있어요? 매번 500번마다? 그게 말하는 입장에서도 항상 부드럽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오해하겠어? 이제 괜찮겠지 하고 그거 좀 이렇게 그냥 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매일 그렇게 그걸 500번을 말을 똑같이 그렇게 이쁘게 말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죠. 물론 가능하죠. 할 수 있지. 상철이는 해줘야 돼. 그거 한 100번 하고 나면 100번째쯤에는 그거 좀 부탁해? 이 정도 하고 한 200번째쯤에는 그거 버리고 아니면 한 300번째쯤에는 당연히 버리고 올 거라고 생각하고 왔어? 이렇게 되지. 안 버렸으면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수가 있지. 그걸 500번을 한다고 생각해봐. 똑같이 할 수 있는지. 상식적인 그 기준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부드럽게 말하는 것도 이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상대가 어떤 이쁜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너무 상처받고 그러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서로 좀 넘어갈 건 넘어가고 좀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건 부탁하고 이러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게 상황의 디테일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잖아요. 참 정답이 없어. 내가 하는 것을 상대가 해주기를 당연히 바라는 것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상철님은 현숙이라고. 상철님은 지금 3일 차인데 너무 빨리 정해진 거 아닌가. 오늘 내일 안에 결정 안 되면 마지막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철도 내가 지금 너무 현숙하고 빨리 결정된 것 같다. 현숙한테 그냥 너무 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경수도 오늘 내일 안에 결정이 안 되면 마지막에 없는 것 같아요. 상철님은 너무 결정돼서 걱정이고 경수님은 결정될 가능성이 없어서 걱정인데 지금 무슨 말을 지금 경수님은 여기서 거의 짜장 미식하러 오신 느낌이에요. 경수님이 말은 맞는데 좀 혼란스럽대. 혼란스럽다는 건 난 현숙으로 결정하기는 좀 싫은데 왜냐면 아직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싶고 한데 알아볼 기회가 너무 안 오니까 지금 이제 갖기도 어렵고 상철님이 말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기회를 쟁취하는 또 그런 성격도 아니고 혼란스럽단 말은 좀 불편한 마음도 있다라는 얘기죠. 정숙님이 이순희로 경수한테 간 거는 뭐 의리라기보다는 그냥 이순희를 말하세요 하니까 경수가 생각나서 말을 한 거죠. 여기 와서 정숙님은 경수가 눈에 밟히기는 했었거든요. 경수 씨가 누나 왜 그래요? 막 하면서 장난칠 때도 그게 좀 타격이 있었을 정도로 어쨌건 경수가 머릿속에 있기는 있어요. 이순희 하니까 이순희가 없으니까 뭐 그래도 경수님 괜찮은 사람이죠 하면서 경수를 언급한 것 같아요. 뭐 딱히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실제로 경제력이 좋고 인품도 좋고 한 사람인데 경수님은 확실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검증된 상태인데 경수님을 두고 굳이 다른 사람을 알아본 것도 정숙님도 좀 영수는 어제 현숙님이랑 좋지 않았어요? 영수 또 눈치 없는 소리를 또 당연히 기분은 좋죠. 기분은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 받고 있다는 사실은 기분 좋죠. 이 사람과 어떤 이런 장난이지만 그런 스킨십이 오고 가는 거는 기분이 좋을 수 있지. 기분이 좋은 것 이런 어떤 그런 1차원적인 본능적인 기분이 좋은 거랑 정말로 조금 더 깊은 어떤 정서적인 기분이 좋은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정신이 혼미하시던데 어제 그렇게 하는데 정신을 어떻게 차립니까? 현숙님이 막 휴가 먹었어. 기분은 좋은데 우리가 이제 보통 솔로는 아니잖아요. 돌싱 솔로지. 자녀 문제라든지 그런 게 좀 고민이지만 여기서는 서로 마음만 확인하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현숙님이 참 안타깝긴 해요. 돌싱 기수가 아니면 현숙과 상철? 어떻게 보면 현숙 씨가 더 진짜로 여기서 막 여러 사람을 알아보고 이런 게 충분히 가능했었을 수도 있어. 상철님도 현숙님을 훨씬 더 좋아했을 수 있고 이제 어쨌건 이 나가서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녀가 3명이라는 점이 좀 한 명도 키워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3명의 아빠가 된다고? 이거는 상상하기가 힘든 일이잖아요. 상철 씨가 자녀에 대한 그런 바람이 아예 없었나?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상철 씨가 이거를 막 자세히 얘기는 안 했는데 상철 씨가 아이에 대한 바람 처음에는 아이가 없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한번 그래도 열어놓고 만나보겠다 정도로 했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좀 상처로 인해서 겁이 났었던 시절을 넘어서서 나와서 저렇게 추앙받고 있으니까 기분이 아주 좋긴 하겠지. 본인 아이는 원하고요. 재혼하고 싶은 이유가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 그래, 상철 아이 원하고 있죠. 상철은 아이를 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대방의 자녀가 있다면 일단 부딪혀 볼 의향은 있다. 어쨌건 상철은 자녀를 원하고 있는 입장이야. 상철 씨가 아이를 원하는 입장인데 현숙님과 만약에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을 수는 있겠지만 내 아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였던 내가 6가족의 아빠 역할을 가족이 6이 돼. 차부터 바꾸셔야겠네요. 연애만 하면 상관없어요. 그래, 연애만 하는 건 상관없어. 어떻게 보면 현숙님은 지금 연애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현숙님이 뭐 부동산 쪽으로도 뭔가를 하고 이러니까 그 뭐 재산 같은 것도 나중에 괜히 복잡하게 얽힐 수가 있고, 현숙님이야말로 그냥 좋은 사람하고 연애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아이 키우고 좀 이렇게 시간이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 예를 들어 뭐 학원 강사 이런 분하고 연애하면 괜찮겠네. 주말에는 학원 강사는 학원 일 하고, 현숙님은 주말에는 애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평일 낮에 다 어린이집이랑 학교 다 보내고, 그때 뭐 데이트하고 평일 낮을 같이 그렇게 하고, 애들이 크는 동안 같이 서로 마음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 지내는 게 현숙님한테는 가장 현실적인 게 행복한 게 아닐까.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사람 만나서 그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아니고 만약 진짜 막 가정을 이뤄가지고 심지어 아이까지 원하는 상철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산다? 상철 심지어 지금 충북에 있잖아. 그게 현숙님에게도, 현숙님 자녀분에게도 너무 힘든 일이 아닐까. 상철님은 현숙님 자녀분을 훈육해도 되나요? 훈육이 가능하긴 할까? 현숙님도 어쨌건 현실을 좀 받아들이고 좋은 사람 만나서 평일 낮에 함께 할 수 있는 학원 강사면 진짜 딱 좋을 것 같아. 딱이네, 딱 진짜. 순자님, 상철을 지금 노리는 거는 순자님도 있죠. 상철 씨가 저 숙소 올라갈 건데 같이 올라갈래요? 한 바퀴 돌고 쉬지 뭐 하면서 자연스럽게 산책으로 넘어옵니다. 순자님이 먼저 현숙에 대한 어떤 견제를 담은 말을 던져요. 지금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굉장하니 살짝 견제 멘트지. 상철도 저 좋아해 준다는데 기분은 좋죠. 기분은 좋지. 항상 이렇게 기분 은이라고. 아무튼 지금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하고 이것도 현숙님에게 굉장한 사랑. 약간 현숙 오버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과한 말이지. 즐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를 좋아해 준다는데 기분은 좋죠. 그러면 즐기고 있어요? 라는 거는 지금 순자님은 현숙님을 어느 정도 배제하고 있죠. 상철님이 현숙님을 여성으로 보고 있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즐기고 있냐, 굉장한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순자님은 현숙님이 여기서 좀 오버하고 있다라는 거지. 순자님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상철님도 순자님이 자기에 대해서 좋은 마음인 거를 알죠? 양쪽에서 슬라임 놀이를 했잖아요.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 나와야지. 이 말은 상철도 네가 나에게 관심 있는 걸 안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라는 거지. 네가 나에 관심 있는 걸 어제 술자리에서 어렴풋이 알겠어. 하지만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말로 해. 네가 말로 해야 너에게 갈 명분도 생기니까. 상철님이 상당히 수동적인 면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순자님은 혹시 제가 장난쳤던 게 기분이 나빴으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하려고 하는데, 순자님의 장난은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는 장난들이에요. 실은 저거에 기분 나쁘지 않은 정도의 남자라면 일단 순자님에게 바라는 게 있는 남자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팔아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 남자라면 순자님의 장난도 넘어갈 수 있겠죠. 술자리에서 볼을 계속 꽂는다거나 과자를 이마에 누른다거나 이런 거는 성별을 바꿔서 생각해봐요. 성별을 바꿔서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남자가 아유 이쁘네 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술 마시는데 아유 이쁘네 하면 볼 꼬집고 막 이러고 있어. 막 과자 그 뻥튀기에 뭐 이마에 꽂아가지고 으흐흐 하면서 막 비비고 있어. 그거를 그냥 다 수용하기에는 이거는 좋아하기가 어렵죠. 이거는 약간 찐따 취급하는 것 같아, 솔직히. 이거는 불쾌하지.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님은 그게 애정 표현인데, 그런 애정 표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히 일부일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 순자님의 어떤 다른 것을 바라기 때문에 참는 사람이 일부. 어린 시절에 막 같이 술 먹고 놀고 이럴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다는 거는 좀 과한 것 같아요. 순자님은 영철님한테 말할 때는 자기는 말로만 뺨 때린다 이렇게 말은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더 친해지면 뭐 장난이겠지만 뺨도 때릴 것 같아요. 이게 막 세게 막 김치 싸대기 이건 아니겠지만 이게 약간 볼을 쓰다듬는 건지 때리는 건지 그 어중간하게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 할 것 같아, 장난으로. 장난쳤던 게 기분이 나빴다. 그러니까 이런 게 걱정되면 이런 거는 조금 순자님이 조심하는 게 맞지 않나. 어린 트레이너 분들하고 이렇게 술자리 하면서 그들에게 장난치는 거야. 뭐 그들이야 당연히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고 고객이니까 고객님이
계속해서 연장도 해주시고 남자도 소개해주고 술자리에서 이런 장난도 받아주고 할 수지는 모르겠는데 순자님이 진짜 진지하게 남자를 만날 생각이면 그런 장난은 본인이 자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철님은 기분이 안 나빴대. 기분이 나빴으면 얘기 안 하죠. 어쨌건 상철님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이러려고 했대. 맞아. 어린 남자들은 삐진다고 했지. 나이 많은 남자들이 안 삐져서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이 많은 남자들이 속으로 더 생각하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아쉽기 때문에 참는 거야. 물론 상철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는 있겠지만 상철님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나이가 많은 입장이니까 참는 것일 가능성이 있죠. 나 이렇게 잘 받아주는 사람 너무 좋아하고 너무 웃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 받아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면 진짜 인내해야만 하는 사람 혹은 무언가를 위해서 인내하고 있는 사람 들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지. 상철님이랑 잘 맞을 만한 나술 여출? 항상 이럴 때마다 나오는 게 식구 영숙님 아니야? 상철님은 그게 이제 대화가 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 이렇게 장난치고 장난받고 이랬던 게 지금 옥수님? 지금 옥수님은 안 돼. 지금 옥수님은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외모에 현혹돼서 그렇지 지금 옥수님은 보니까 굉장히 말도 많고 장난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순자님 같은 장난은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배려하고 선을 지키긴 하지만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상철님에게 좀 뭔가 옥수님이 워낙 배려심도 있고 이러니까 딸에게 매일 선물을 주고 그런 마음으로 남편에게 그렇게 대한다면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조금 더 엄마 같은 느낌을 원하는 것 같은데 상철은. 옥순 씨는 좀 개구진 면이 있어가지고 상철 씨는 연상도 괜찮을 텐데 자녀를 갖고 싶다 보니까 연상을 원하진 않고 있겠지. 안 받아주고 리액션도 없고 하면 무슨 재미로 그런 얘기를 해. 순자님이 여자들 한 명 빼고 다 양육자인 점이 선택에 폭의 영향을 줬는지. 이 말은 나 양육자인데 괜찮아? 상철도 영수랑은 조금 다른 의미지만 어쨌건 상대가 원하는 말, 이상적인 말을 해요. 그 앞에서는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 양육자가 나올 거를 알고 나와서 그냥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딪혀 보겠다고는 했지. 아이를 또 낳고 싶어도 했었고. 장그래도 똑같지. 동네에서만 만날 거면 못하러 나와. 전국 다 단일 각오로 나오는 거지. 상철님도 다 하겠다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주어진 온 시간을 아이에게 쏟는 양육자의 삶. 이거는 순자 씨의 삶은 아니잖아요. 헬스하고 음주하고 남은 주어진 온 시간을 아이에게 쏟는 양육자의 삶이잖아. 섭섭함이나 지침 이런 일을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지. 솔직히 아이랑 논다 그러면 안 섭섭하거든? 트레이너랑 놀고 있다 그러면 되게 섭섭할 것 같기는 해. 물론 순자님이 그러진 않겠지만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안 만나고 하면은 솔직히 되게 서운할 것 같아. 바디 프로필 찍었으니까 그 기념으로 그 친구들이랑 술 마신다 그러면 되게 서운할 것 같아. 일이 바쁘고 아이를 보느라고 못 보는 거는 안 서운하거든요. 그거는 괜찮거든. 참 고생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헬스하고 음주하느라고 나는 너를 위해서 충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도 아이 때문에 충주 안 오면서 그런 거에 시간을 쓴다 이런 거는 그냥 1시간 맥주 그냥 한잔 하고 들어온 거야. 그것도 서운해. 주말 내내 아이를 보는 건 안 서운하거든. 평일 저녁에 그런 식으로 1시간을 보내는 건 서운하지. 이게 참 사람 심리가 그래요. 아무튼 섭섭함이나 지침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지. 그거에 이제 상철은 이전 연애에서 그런 것 때문에 부딪혀 봤냐. 순자는 이혼한 후에 나는 애를 키우면서 연애한 적은 없다. 순자님은 바쁘게 살았죠. 일하고 헬스하고 음주하고 취미생활이니까 어쨌건 그렇게 막 엄청 노는 건 아닐 거야. 실질적으로 그렇게 놀 수가 없어. 좀 이렇게 틈틈이 평일에는 저녁에 늦게 끝나고 어차피 애를 못 보니까 그때 끝나고 이제 평일에 스트레스 풀고 그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도 되니까 그 정도겠지만 그래도 연애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수 있겠지. 순자님은 연애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혼하면서 받은 상처도 컸을 거고 그 당시에 순자님이 좀 빨리 애가 생기면서 결혼식 날짜를 잡기도 전부터 싸웠다고 했거든요. 그 남자 입장에서도 순자 씨가 아이가 생기면서 발목 잡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순자 씨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만한 여성으로 보지 않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그 남자는 순자 씨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 남자는 만약 그랬다면 애가 생기고 그게 그 남자에게는 정말 엄청나게 짜증나는 일이었겠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그 스트레스를 받고 계속해서 어떤 불만을 표현하고 연애할 때는 좋지. 순자님 재밌고 피지컬도 좋고 외모도 훌륭하시고 이러니까 임신을 했어? 내 인생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은데 도망가고 싶은데 그렇다고 어쨌건 결혼이 잡히고 이렇게 되면서 그냥 시작부터 삐그덕 된 거잖아요. 어쨌건 그 사람은 피지컬도 좋고 잘생겼었겠죠. 순자님은 결혼과 이혼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상처투성이었을 거야. 순자 입장에서는. 이제 순자 씨가 워낙 약간 MZ스러운 순자야말로 실은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기는 해요. 현숙님하고는 그 면에서는 비교도 안 되지. 어쨌건 그런 회복 탄력성으로 회복한 거지. 순자님은 그 안에서 상처가 엄청 컸을 거야.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 예전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고 가볍게는 만나도 이 사람과 관계가 깊어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안 하지.
헬스 트레이너나 어쨌건 그렇게 가볍게 만나는 관계들로 일상을 조금 채웠을 거예요. 연애는 두렵고 얘네들을 만나면 일단 눈이 즐거워. 뭐 꼭 같이 술을 안 마셔도 같이 헬스장 가고 이러면 운동하는 것 자체로도 즐겁고 어떤 일종의 위안을 하면서 나름의 회복 탄력 을 한 게 아닌가. 이게 현숙님이 자기가 굉장히 고생했고 그걸 극복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물론 맞아요. 현숙님은 그랬지. 다른 분들도 나름의 상처가 되다. 순자님이 해맑아 보이지만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거든. 결혼 날짜 정하기도 전에 찾아온 임신 소식. 여름에 만나서 12월에 결혼. 결혼 날짜를 정한 이후부터 행복이 끝났다. 결혼 날짜 정한 이후부터 뭐가 변했어? 남자는 발목 잡혔다는 생각 드는 거야. 소송 이혼했어요. 결혼식 정하는 때부터 남자가 변했고 이혼도 소송으로 이혼했어요. 순자 씨가 이때 겪었던 심리적인 타격은 굉장히 클 거예요. 순자 씨가 굉장히 약간 MG 같고 막 해맑고 철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순자 씨가 그렇지 않아 실은. 상처가 컸어. 그렇게 생각하면 순자 씨는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는 사람이죠. 회복력이 좋은 사람일 수 있죠. 순자 씨의 장점은 똑똑하다, 회복력이 좋다, 잘 논다, 피지컬이 좋다, 뭐 등등이 있지. 단점은 철이 없다, 장난이 심하다, 트레이너들과 친하다. 단점들이. 순자님도 장단점이 확실한 사람이구만요. 근데 상철님은 어쨌건 아니 둘이 얘기해봐도 답 안 나오겠네. 연애를 해본 적이 없으니. 아유 그냥 뭐 명확하죠. 어떻게 보면 쿨한 얘기야. 어떻게 보면 되게 순자스러운 얘기지. 순자님에게 딱 맞는 대응이지. 그래 뭐 아직 둘 다 연애 안 해봤는데 뭐가 힘들지 뭐가 신경 쓰일지 알 수 없지. 상처받기 싫은 본능적인 거부 반응? 그럴 수도 있겠죠. 순자 씨는 그런 부분은 결혼 전에도 그랬을 것 같기는 해요. 결혼하고 나서 밝아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밝은 태도가 나온 건 아닐 테니까. 성향상 상처받는 걸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 한번 겪어보고 상의해도 충분한 게 아니냐. 순자님은 보이는 사람만 계속 보려고 할 것 같다. 일단 상처는 계속 보겠다는 뜻이지. 그럼 맥시멈 3명. 많기도 하다. 순자님 아직도 3명 남았어? 3명에 그러면 영철님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1순위 상철, 2순위 영철, 3순위까지 있어? 3순위 누구지? 오늘 방향이나 윤곽이 잡히고 내일부터는 그림이 그려지겠죠. 상철이 3명이었나? 순자는 자기 주장 엄청 강한 분은 제가 좀 힘들어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말하면 받아주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받아주고 그래 상철은 슬라임 같은 사람이니까 다 받아주는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배려심이 많고 다 받아주는 사람이야. 그만큼 섬세해서 조심해줘야 되는 사람이지. 순자 씨가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한 사람 누구 있어? 영철님 신발은 나이키지, 샴푸는 헤드앤숄더지, 음악은 락이지, 락은 엑스제팬이지. 그렇기 때문에 영철님하고는 뭐 쉽지 않죠. 자기 주장이 안 강하다고 내면의 주장도 안 강할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데 그렇진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상철님이 엄청 순해 보였어요. 순해 보여. 상철님이 순하고 순해 보이는 것도 맞고 그 순함에는 스택 쌓기 기능이 장착돼 있거든요. 그게 계속 차곡차곡 쌓인다고. 온화한 건 맞아. 순한 것도 맞는데 조심해줘야 된다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상철 씨가 가진 위험 요소가 상철 씨는 순해 보여. 실제로 쌓여. 상철 씨를 대하는 사람들은 상철 씨가 진짜 마냥 순한 줄만 알고 자꾸 이 사람이 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갈등의 씨앗이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고 상철님은 상철님대로 순하고 또 착한 사람이라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싸우면서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나는 그냥 사람을 만날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도망가 버리고. 순자 씨도 그렇게 생각하면 좀 겁이 많은 사람 같기도 해. 상처에 대해서 더 순한 사람을 찾는 걸 수도 있겠지. 순해 보이면 센 여자들이 다가올 수 있죠. 반대도 마찬가지니까. 2순위 선택이었고요. 순자님은 1순위는 상철이었어요. 상철과 대화 나누니까 좋았고 1순위로 올라선 것 같다고. 설마 2순위 선택일지 몰랐지. 영철을 갑자기 꼴찌로 내리기는 민망하니까 2순위를 물어보니까 그냥 영철님을 말한 거야. 영철님은 계속 원래 1순위여가지고 그냥 갑자기 7순위로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고 남겨놓은 거야. 영철님을 염두에 안 두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상황에서 영철을 언급을 했는데 2순위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순자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운 거지. 계속 항상 신경은 쓰이죠. 상철은 나한테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해준 현숙. 지금 마음이 가장 큰 상태. 상철도 이 안에서 현숙만 보면 귀엽고 나를 좋아해주는 모습이 좋을 수 있어요. 문제는 영수와 나를 계속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보고 있으면 그게 힘들 거고 이성적으로 안 보고 있으면 그게 안 힘들겠지만 대신에 미래가 없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현숙님은 1순위가 상철이었죠. 영수에게 가버립니다. 그렇게 0표를 받게 된 상철. 똑같은 0표여도 영식과 상철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영식님은 2순위조차 없었던 거고 상철님은 두 사람에게 1순위여서 원래는 다대일 데이트를 할 뻔했는데 0표인 거고 영식 씨의 앞날은 여전히 어둡기만 하다. 여전히 짜장 로드가 펼쳐져 있는 영식님이죠. 영식님 괜찮아요. 힘내요. 경수가 곧 함께 할 거예요. 상철님은 기분이 오묘했대.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두 사람에게 1순위니까 좋은 거지. 1등 아니면 꼴찌니까 좀 마음이 그랬고 남자들의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넘어간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자고요.